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기출문제풀이 2-3단원 건조기후와 건조지역 파트의 16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3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은 A에서 이 지역에 나타나는 사막의 주된 형성 원인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A가 위치한 곳은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이죠. 자, A는 나미브 사막. 자, 여기가 사막이 된 건 한류인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미브 사막은 한류 연안으로 상승 기류 발생이 적어서 사막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틀린 거죠. 자, B와 D를 같이 볼게요. 자, B는 아라비아 반도, 자, D는 호주 내륙에 위치한 사막으로 둘 다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된 지역입니다. 자, B, D 둘은 아열대공업대. 그래서 2번과 4번은 모두 틀린 설명이고요. 자, C는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증기 공급이 적게 되면서 사막이 된 곳이죠. 그래서 C는 격해도가 큰, 격해도가 너무 커서 바다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륙 내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적어서 사막이 된 곳입니다. 자, 3번의 아열대공업대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5번에 위치한 이곳은 파타고니아 사막이죠. 이에 위치한 곳. 자,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사막. 자, 파타고니아 사막이 만들어진 건 안데스 산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뻗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게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파타고니아 사막에 위치한 곳은 중위도 지역이니까 편서풍이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그러면 칠레 남부 지역 여기는 바람 바지 사면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지만 반대편의 파타고니아 사막은 바람 그늘 사면이 되기 때문에 비가 적게 되면서 사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의 설명에 주변에 높은 산지가 있어 타걸풍에 바람 그늘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5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의 AD 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가 우리 앞에서 봤던 파타고니아 사막이죠. 자, 파타고니아 사막은 편서풍의 바람 그늘 사면이기 때문에 발달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타걸풍의 바람 그늘에 발달한 사막이다 하는 1번의 설명은 맞는 거죠. 자, B가 표시된 곳은 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입니다. 자, 나미브 사막은 벵겔라 해류라는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2번의 설명,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발달한 사막이다. 자, 2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D는 해양으로부터 수증기 공급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요 D가 중국 서부와 몽골에 이어지는 고비 사막이죠. 여기는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에 위치한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격해도가 크다는 건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니까 3번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4번에 A는 C보다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 곳은 C 사막이죠. 아라비아 반도에 C 사막은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데 A는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는 회기선에서는 그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A 사막의 형성 원인은 아열대공업대가 아닌 우리가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A가 아니고 C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연평균 기온을 물어봤는데 C와 D의 연평균 기온 누가 더 높겠어요? 적도에 가까운 C가 더 고위도에 위치한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더 높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화형 인공지능 답변의 일부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의 건조기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는 연강수량 500ml 미만이면서 강수량 증발량 중엔 증발량이 더 큰 기후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 기억은 연강수량이 연증발량보다 많다. 자, 이건 틀린 설명이죠. 건조하려면 비 오는 양보다 수분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증발량이 더 많아야 건조기후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의 사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사구는 바람에 날린 모래로 이루어진 언덕이죠. 그래서 바람의 운반 및 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침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사구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바람에 날린 모래로 이루어진 언덕. 그러면 바람에 의한 운반 및 퇴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디귿의 선상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선상지는
경사급변점인 곡구 지점에 유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죠. 그래서 이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형을 우리는 바하다라고 합니다.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의 플라야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플라야는 건조 분지 내에 형성된 평탄한 저지대인데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호수죠. 자, 그런데 이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은 호수이기 때문에 관계 용수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야의 별명이 뭐다? 염호잖아요, 염호. 자, 이 염호는 염분 농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 용수로, 자, 농업 용수, 생활 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음의 메사와, 자, 뷰트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메사 뷰트는 퇴적 지형이 아니죠. 메사 뷰트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침식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메사 뷰트입니다. 그래서 2번의 설명이 이 미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포상홍수에 의한 퇴적 지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은 와디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와디는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 자,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건천을 뜻하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른다 하는 기역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사고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사고는 모래 언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을 바하다라고 한다. 자, 요건 틀렸습니다. 자, 바하다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디귿의 삼능석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삼능석은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가 암석을 계속 침식시키면서 납작하게 깎인 면이 서너 개 정도 있는 암석을 뜻하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인 모래알갱이가, 자, 암석을 침식시켜서, 자,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의 플라야는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이는 호수죠. 그래서 주요 식수원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플라야는 염호라 그랬잖아.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이 있기 때문에 플라야는 식수원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서부의 건조지대, 자, 미국 서부 건조지대에 다녀왔다라고 했네요. 자, 기역에 데스밸리에는 며칠 전 폭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호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생기는 호수, 이 기역은 플라야를 설명하는 거죠. 플라야. 자, 기역 선택지에 기역 주변에 있는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 수로가 발달해 있다. 자, 일단 플라야는 관계 용수로 이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 카나트라는 건 서남아시아, 특히 이란 쪽에서, 자,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관계 수로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사막. 그러면 니은 선택지에 니은에 있는 바하다는 유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 지형이다. 자, 바하다가 뭡니까? 복합 선상지죠. 자, 그러면 이 바하다나 선상지나 둘 다 경사급변점에서 유수에 의해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매우 적은 강수량과 큰 일교차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될까? 자, 화학적 풍화는 비가 많이 와야, 자, 물에 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학적 풍화는 물에 화학적으로 녹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물에 녹는 화학적 풍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단 화학적 풍화 대신 물리적 풍화는 활발할 수가 있어요. 자,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스러지는 현상이죠. 자, 사막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큰 일교차 때문에, 자, 물리적 풍화가 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평원에 우뚝 솟은 뷰트와 메사. 자, 메사 뷰트는 안반층에 경암과 연암이 있으면, 자, 연암 위주로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당하다 보면 탁자 모양의 지형이나 기둥 모양의 지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메사와 뷰트죠. 그래서 리을의 설명,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인 침식으로 형성된다 하는 설명은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기역에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 자, 우리는 기억을 와디 혹은 건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래 하천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와디라고 해야 돼요. 자, 요 외래 하천은 뭐냐면 습윤 지역의 발원에서 습윤 지역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즉 사막을 물이 있는 상태로 통과하는 하천을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천, 외래 하천이 나일강 같은 하천입니다. 자, 나일강은 사하라 사막을 물이 있는 상태로 흐르잖아요. 근데 와디는 물이 없는 경우가 많지. 평상시에 말라 있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에 플라야호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플라야는 자,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야는 절대 관계 용소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선상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선상지가 디귿에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역, 우리 복합 선상지 뭐라고 그런다? 바하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메사 또는 뷰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메사 뷰트는 위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경함층과 연함층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AD 지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A는 경사급변점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자, 퇴적된 지형이니까 A는 선상지가 되겠습니다. 자, B는 딱 생긴 모양이 버섯바위죠. 자, 버섯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의 침식으로 형성된 겁니다. 자, C는 사구죠. 자, 모래 언덕 우리가 바르한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바르한 또는 사구. 자, 기억 선택지에 선상지는 유수에 의한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서 형성된 선상지이다.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암석을 침식하여 형성된 버섯바위다. 자, 이것도 맞죠? 쌤이 다 앞에 설명했지? 그럼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C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걸 바하다라고 하지 않고 선상지 A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우리가 바하다라고 합니다.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플라야. D가 플라야잖아. 자, 플라야의 고인물 식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A, B, C, D 지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A는 딱 봐도 이거 버섯바위인 거 알겠지? 자, 비주얼로 찾는 거야. 자, B는 사구 혹은 바르한. 자, C는 납작하게 깎인 면이 3개 정도 있는 암석, 삼능석이죠. 자, 그리고 D는 비가 올 때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입니다. 자, D는 와디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자, 기억에 A는 주로 포상홍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A는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틀렸고, 자, 니은에 B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고 한다. 바하다는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해야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에 C는 주로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으로 자, 납작하게 깎인 게 삼능석이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와디는 대부분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골라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사막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보시면 사막은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넓게 분포한다. 자, 우리가 사막의 분포 지역들 공부한 것들 떠올려 보시면 남반구는 뭐 나미브 사막, 아타카마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호주의 내륙의 사막 요 정도 있는데 북반구 같으면 유라시아 대륙 가운데에 뭐 중앙아시아나 중국 서부 몽골 이쪽의 사막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세계 최대 사막 사하라 사막이 또 위치를 하죠. 거기다가 서남아시아 쪽에도 사막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중에는 북반구 쪽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펼쳐진 부채를 닮은 지형,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이 니은의 지형은 선상지가 되는 거죠. 자, 니은 선택지에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지역, 우리 복합 선상지가 바하다니까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납작하게 평평한 면이 있는 자, 암석. 요 암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삼능석이라고 하죠. 자, 디귿은 삼능석. 자, 그리고 리을은 모래로 이루어진 높은 언덕. 자, 우리가 사구 혹은 바르한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디귿 선택지에 삼능석은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고 사구는 바람의 퇴적으로 형성되니까 자, 디귿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의 플라야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플라야의 고인물은 식수온으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건조기후에 발달한 지형 A, B, C 우리 골라볼게요. 자, A는 사구죠. 사구 혹은 발효한. 자, B는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이니까 여기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렀던 와디고요. 자, C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자, 퇴적된 지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형은 선상지가 되겠죠. 자, 기억 선택지에 A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 자, 바하다는 선상지인 C가 연속적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자, 니은에 B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 우리가 와디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C는 산지에서 평지로 흘러나온 하천이, 자, 산지에서 평지로 흘러나온 자, 요 부분이 여기지만 이게 경사급변점 흘러나온 하천이 골짜기 입구에 형성한 지역 맞는 거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경사급변점 혹은 골짜기 입구 곡구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에 A는 C보다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사구는 바람에 날린 고운 모래만 있다면 선상지 같으면 산에서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같은 큰 물질도 많죠. 그래서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고운 모래로만 구성된 A가 더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디가 3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밑줄 친 기억에 사막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사막은 큰 일교차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죠. 자, 사막은 물에 녹는 화학적 풍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다 하는 1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바하다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바하다는 복합선상지잖아. 바하다는 복합선상지.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구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사구가 아닌 선상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자, 디귿에 플라야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플라야는 염분이 많아서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에 건조기후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건조기후는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야 건조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미음의 퇴적암 지역에 발달한 탁자와 탑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탁자 모양은 메사, 자, 탑 모양은 뷰트라고 하죠. 그래서 메사와 뷰트가 있다라고 하는 5번도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이에요. 그래프는 지도의 AC 지역의 기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가다는 지도에 표시된 AC 지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표시된 지역을 보면 자, 여기가 미국 태평양 연안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 자, B는 해발 고도가 지금 2000m가 넘습니다. 여기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로 고산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C는 페루 수도 리마 아타카마 사막이 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해발 고도가 높은 여기를 자, 먼저 찾아볼게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자, 여기 B를 먼저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1년 내내 10몇 도를 유지해야 돼. 10몇 도를. 자, 그러면 1년 내내 10몇 도를 유지하는 것. 자, 나 같으면 1월 기온이 너무 높아. 맞죠? 연중 봄과 같지 않죠. 자, 그리고 얘는 연교차가 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가 1월, 7월 다 10몇 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를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은 이 고산 기후 지역에 해당되는 B로 가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와 C를 자, 혹시라도 기후를 알면 맞추기가 쉬운데 기후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1월이 7월보다 자, 기온이 높죠. 1월이 7월보다 기온이 높아.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남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반구. 자, 다는 반대로 7월 기온이 1월 기온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다는 북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A가 지중해성 기후다, C가 사막이다라는 걸 몰라도 1월, 7월 기온만 보고 이 계절만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남반구에 해당되는 여기 C로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 A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이 나가 강수량이 엄청 적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C가 사막 기후가 됩니다. 자,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 시작하는 페루의 수도 리마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A는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 미국 태평양 연안이 지중해성 기후니까. 자, 여기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아무튼 ABC를 가나다랑 연결했으니까 우리 선택지 풀이로 갈게요. 자, 1번에 다는 A다. 우리가 찾은 다가 A가 맞지? 자,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가가 여기서 해발 고도가 2300m나 되는 고산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가가 더 높다 하는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에 A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C는 1월이건 7월이건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C가 연강수량이 지금 2mm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자, 여름은 건조한데 겨울은 습이 나죠. 그래서 겨울에 해당되는 1월은 자, 북반구니까 습이 나고 여름에 해당되는 7월이 건조한 거죠. 자, C는 1월이건 7월이건 다 건조해. 지금 1월 강수량을 물어봤으니 A는 1월에 비 온다. 자, C는 1월에 비 안 온다. 자, 이것만 생각하면 A가 1월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B는 A보다 연강수량이 많다. 자, 연강수량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B의 연강수량은 이만큼. 맞지? 자, 그리고 A의 연강수량은 요만큼. 맞지? 자, 그럼 누가 더 연강수량이 많은가요? B가 연강수량이 더 많죠. 자, 막대기가 더 크니까. 자,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5번에 C는 B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C가 우리가 찾은 C가 지금 사막입니다. 자, 사막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게 있지 않아요. 자, 화학적 풍화는 물과 반응해서 녹는 작용을 화학적 풍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C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화학적 풍화는 그래도 비가 많은 B에서 활발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5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42페이지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 및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데가 여기 지금 이집트 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자, 몽골에 표시되어 있고 페루의 해안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셋 다 지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셋 다 보면 누적 강수량이 매우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연강수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12월의 누적 강수량이 281인 이 지역만 다만 스텝 기후고 강수량이 250mm보다 적은 요 두 지역은 사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셋 다 사막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누적 강수 그러니까 이 중에 스텝이 하나 있긴 한데 정확하게 사막 스텝을 못 나누는 친구 같으면 그리고 요 두 개는 있죠. 요 두 개. 나와 가는 강수량으로 못 맞춰. 둘 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온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온으로 선생님은 싹 다 해결해 볼게요. 자, 기온에서 제일 튀는 게 누구냐면 다입니다. 다의 1월 기온을 보니까 마이너스 20도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위치 중에 1월이 가장 기온이 낮아야 될 곳은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 여기 B죠. 맞죠? 자, 북반구는 1월이 겨울이고 자, A와 B 중에는 B가 더 추운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니까 다가 무조건 B입니다. 자, 요거부터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와 나의 위치적 차이를 보면 지금 A와 C에 자, A는 지금 북반구에 위치하고 자, C는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1월, 7월 기온이 다르게 나와야지 둘이. 이게 계절이 반대니까.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 가는 1월 기온이 7월 기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남반구란 얘기잖아. 가가. 자, 그러면 남반구에 해당되는 C를 가에다가 써야지.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우리가 A에다가 쓰면 되죠. 자, 나는 7월 기온이 1월 기온보다 높습니다. 북반구란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C, A, B가 연결된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A, C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비슷한 문제가 온대기후 파트의 6번 문제에서 있었습니다. 자, 지도랑 그래프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기후형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자, 1번에 A는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한다 있습니다. 이 경엽수림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수목농업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가 지중해성 기후인지 아닌지 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온대 기후니까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온대 기후인지 아닌지를
기온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할게요. 자, 최하늘이 지금 1월입니다. 자, 1월 기온을 보니까 온대 기후까지 맞네요. 자, A가 온대 기후까지 맞는데 마이너스 3에서 18도. 자, 그렇지만 이 A가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A가 이렇게 올라가. 누적 강수량이 쭉 올라갔죠. 얘가 누적 강수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올라가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 건기우기가 없이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아닌 거지. A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해야 되니까. 알겠어? 근데 이 A는 지금 연중 습연하다는 걸 우리가 찾았잖아요. 연중 강수가 고르다는 거. 자, 누적 강수량에서 찾았잖아. 그래서 1번은 A는 지중해성 기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강한 일사에 의한 스콜이 자주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스콜은 적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류성 강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열대기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열대기후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최하늘 기온을 확인하는 편이 좋겠죠. 최하늘 기온 18도 이상인지를 자, 그래프에 올라가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최하늘 기온이 지금 7월입니다. 7월. 자, 7월 기온을 봤을 때, 자, 여기가 10도, 여기가 20도잖아. 자, 그러면 요 온도는 한 1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최하늘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는 열대기후가 아닌 거죠. 자, 그럼 2번 X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C는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 초원을 이룬다. 자, 키 작은 풀이 자라 초원을 이루는 기후. 자, 이 기후는 스텝 기후죠. 스텝 기후.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스텝 기후의 정의가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의 기후이기 때문에 연 강수량을 봐야 돼. 자, 연 강수량은 자, 누적 강수량에서는 12월의 연 강수량이 누적 강수량이죠. 자, C의 12월의 누적 강수량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자, 500과 250 사이에 있죠.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에 들어오죠. 그러면 C는 스텝 기후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정확하게 기후를 안 찾고 지금 C만 확인했잖아. 스텝 기후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답이 쉽게 3번이 나온 거예요. A, B, C 기후를 다 찾다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수의 계절차는 누적 강수량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A와 B의 강수의 계절차가 누가 큰지 한번 볼게. 우리 아까 A가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잖아. 그래서 A가 연중 습연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B를 한번 볼게. 자, B는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B는 안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안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기울기 차이가 생기죠. 여기가 강수의 계절차가 큰 거지. 그래서 B가 강수의 계절차가 더 크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낮다. 자, 수목 밀도는 건조 기후가 낮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C가 스텝 기후라는 걸 찾았잖아. 자, 이 C 스텝보다 나머지가 다 연강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C가 다른 두 지역보다는 수목 밀도가 낮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지금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가로축은 월기온 편차, 세로축은 월 강수 편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해석을 할 건데 봐봐. 자, 가로축의 월기온 편차는 자, 월 평균 기온 빼기 연평균 기온. 자, 요렇게 해석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월 기온 편차라는 건 플러스 값이 나오는 달이다. 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자, 월 평균 기온이 자, 연평균 기온보다 자, 높다는 거죠. 자, 플러스 값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다? 바로 여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월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 중에 월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달은 겨울이란 뜻이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우리가 여름과 겨울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강수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월 강수 편차는 자, 월 강수량 빼기 연 강수량 나누기 12를 한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월 강수 편차도 우리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월 강수 편차가 자,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왔다고 해봐. 자,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 달의 강수량이 자, 연 강수량 나누기 12가
한 달 평균 강수량이잖아. 그래서 월 평균 강수량이라고 쓸게요. 자, 월 평균 강수량. 자, 월 강수량이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자,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란 얘기잖아. 상대적으로 우기란 뜻이죠. 자,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월 강수량이 월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걸 의미하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한 시기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후보가 되는 A, B, C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지금 A가 위치한 곳이 이집트의 지금 사막입니다. 맞죠? 자, A는 자, 이집트 카이로 여기는 사막 기후가 자, 나타나는 곳이고요. 자, B는 위치가 해발 고도가 지금 높은 데 위치를 하죠. 해발 고도가 지금 2000m가 넘습니다. 자,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아프리카 남서단의 자, 남아공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자, 우리가 다 기후를 알만한 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나다 기온 편차, 강수 편차를 보고 A, B, C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자, 적도가 이렇게 통과해요. 적도가 자, 적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지금 B입니다. 자, 먼저 가를 볼 텐데 자, 가의 기온 편차를 볼게요. 자, 가의 기온 편차가 가장 플러스가 나올 때가 지금 요 달이거든요. 요 달. 자, 요 때가 평균보다 2도 정도 높고요. 자, 가장 기온이 낮은 시기가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시기란 말이야. 2도 정도 낮단 말이야. 그러면 가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고작 4도입니다. 4도. 고작 4도. 자, 그런데 다 같으면은 가장 기온이 높을 때는 플러스 한 7. 가장 기온이 낮을 때는 마이너스 8 정도. 그러면 연교차가 15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가가 연교차가 이 중에선 가장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교차가 가장 작다. 자, 플러스가 나오는 여름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겨울의 기온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적도에 가장 가까운 B가 돼야 되는 거죠. B. 그래서 가는 일단 B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는 B. 자, 먼저 연결했어요. 자, 두 번째. 자, 나다를 연교차로 고리를 했더니 자, 연교차는 지금 다가 나보다 더 크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나는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플러스 한 4.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한 5니까 연교차가 한 9도 정도밖에 안 나는데 다가 연교차가 한 15도가 나잖아. 근데 A와 C가 적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교차를 가지고 A와 C를 고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수 편차를 동원해서 나다를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는 이래요. 자, 지금 요 시기가 요 때가 기온이 높은 여름이잖아.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강수 편차 값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름이 건기란 얘기죠.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야. 자, 반대로 여기 자, 기온 편차가 가장 마이너스 값이 나왔던 자, 이 겨울은 상대적으로 강수 편차는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가 좀 왔다는 얘기죠. 겨울이 습이난 기후입니다. 자,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습이난 기후. 자, 그런데 달에 보시면 강수 편차 값이 다 0에 붙어 있어. 다 0에 붙어 있어. 매달 0이야. 그러면 강수 편차가 0이 나오려면 월 강수량과 월 평균 강수량이 같아야지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매달 강수량이 똑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자, 매달 강수량이 똑같을 수 있는 경우가 매달 많이 오거나 매달 적게 오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는 매월 강수량이 비슷하다. 매월 강수량이 비슷하다는 건 우리가 월 강수 편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예 비가 안 와서 비슷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가 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이난 거. 이게 지중해성 기후지. 그래서 나를 우리가 C로 연결하시고 그리고 사막 같으면 매달 강수 편차가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월 비가 안 오니까요. 맞죠? 그래서 달을 우리가 A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C 그리고 달을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 C, A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 시기 AD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 같으면 이제 1월, 7월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자, 가는 적도보다 북쪽을 지금 수직으로 비추고 있는 시기니까 자, 가는 우리가 7월로 보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고 자, 나는 적도보다 남쪽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1월로 보고 문제풀이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가시기 평균 기온 가시기가 7월이잖아.
자, 7월 평균 기온은 B가 C보다 낮다. 자, B가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자, 두 지역은 위도가 비슷하지만 해발 고도가 3,000m나 더 높은 B가 기온이 더 낮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낮 시기 1월 강수량은 A가 C보다 적다 그랬는데, 자, A는 여기 위치가 지금 사막이죠, 사막. 1월이건 7월이건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브라질의 사바나 기후지역인데 여기가 남반구 사바나니까 7월은 건기가 되고, 자, 적도 수렴대가 오는 1월이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는 비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1월 강수량은 A는 적고 C가 많다. 그래서 A가 적다 하는 2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자, 3번에 낮 시기 1월에 밤 길이는 D가 A보다 길다. 자, 1월의 밤 길이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짧죠. 자, D가 가장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1월의 밤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나 시기 간의 평균 기온 차이, 1월과 7월의 기온 차이를 연교차로 보시면 되죠. 자, 연교차는 B와 D 중에 위도가 더 높은, 자, 고위도 지역에 위치한 D가 연교차가 크고 B가 연교차가 작아야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5번에 가나 시기 간 강수량 차이는 C가 D보다 크다. 자, C는 1월은 완전 우기, 7월은 완전 건기. 그래서 두 시기 간의 강수량 차이가 C가 훨씬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2-3단원 건조기후와 건조지역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